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현영입니다. 올해 60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 유리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리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평소보다 조금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냄비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사실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유리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28배 제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IT 회사 임원이고 나이는 46이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6이라고? 그러면 너랑 나이가 18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요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잘 사는 부부 많아요. 그리고 준호 오빠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유리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니? 회사 선배님이 소개해줬어. 처음엔 나도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했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유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예쁜 전원주택도 있고 퇴직하면 거기서 텃밭도 가꾸면서 살 수 있대. 엄마도 나중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전원주택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유리야.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니? 엄마랑 너의 나이 차이보다도 더 많은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주면 안 될까? 준호 오빠가 엄마 뵙고 싶어 하시는데 유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한번 만나보자. 제가 승낙하자 유리는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그렇게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6의 남자가 28의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일 테지만 그 나이에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유리의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유리가 결혼한다는데. 네, 유리가 결혼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아직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나 보구나. 유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상대방은 어떤 분이세요? 나이가 46이래. 네, 46이요? 민지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좀 걱정되네요. 유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상형이 똑같은 또래라고 했었는데 민지의 말에 제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유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요.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의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딸 유리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에 늦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까만색 맞춤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왼쪽 손목에 고급 시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 사위는 자연스럽게 웨이터를 불러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이 레스토랑의 소믈리에가 제 지인인데 특별히 좋은 와인을 추천받았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잘 못 마셔서.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한 잔 정도는 괜찮으시죠? 이런 자리를 기념해야 하니까요. 거절할 틈도 주지 않는 모습이 영 불편했습니다. 유리는 연신 예비 사위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와인을 정말 잘 알아요. 저번에도 고급 와인을 추천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유리가 와인 맛을 아는 걸 보니 기특하네요. 예비 사위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유리는 정말 귀여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순수한 매력에 반했죠? 유리는 그 말에 수줍어하며 웃었지만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28배 여성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예비 사위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을 때 일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이 서울에서 40분 거리인데 요즘 제가 투자하는 거래처들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유리를 첫눈에 반한 이유를 아세요? 네. 다른 젊은 친구들과 달리 순수하고 착해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실속만 차리고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라니.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아내를 맞이하면 제 부모님께서 서운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유리를 보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유리는 그 말에 얼굴을 붉혔지만 저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사위는 자신의 전원주택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어머님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는 게 어떠세요? 텃밭도 보시고. 아,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거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이면 시간 되시잖아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차도 있고? 또다시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모습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비 사위는 명품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났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한 번도 유리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는 것을요. 유리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대화가 그의 성공 이야기와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상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준호 오빠, 글쎄, 너무 좋죠? 성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더 멋있지 않아요? 유리의 눈빛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가 유리를 바라보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마치 예쁜 장식품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을 유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나서서 걱정을 하는 게 과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첫 만남 이후 유리는 퇴근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준호 오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엄마, 준호 오빠가 이번에 또 승진할 것 같대요. 매일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시간도 안 된 낮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유리야, 회사는? 오늘 반차 썼어요. 엄마, 나 결혼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청혼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만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사람은 타이밍이래요. 준호 오빠 나이도 있고, 유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돈 관리도 철저하게 잘해요. 그래도 서둘러서. 어제는 오빠가 자기 통장 내역이랑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 보여줬어요. 전원주택도 완전 본인 소유고, 대출도 하나도 없대요. 유리는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 줄줄이 예비사위의 장점을 읊어댔습니다.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이랑 연금도 모두 계산해봤대요.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대요. 엄마,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니. 그게 아니라 준호 오빠는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원주택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여기 텃밭에서 상추랑 토마토도 길러 먹을 수 있대요. 강아지도 키우면서 전원 생활 할 거예요. 유리야, 전원주택 관리가 쉽지 않아. 엄마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유리의 모습이 어떤 때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유리는 찾아왔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이번 주말에 부모님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벌써? 네, 오빠가 부모님한테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대요. 유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유리야.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엄마,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유리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예비사위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둘의 미래를 그리는 유리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불안한 마음은 접어두어야 하는 걸까? 결국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유리야. 엄마가 너의 선택을 존중해 줄게.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걱정이 기우이길 바래야지. 그렇게 저는 예비사위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의 저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모든 걱정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후 유리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는 좀 바빠서 못 들릴 것 같아요. 주말마다 예비사위 집에 가서 저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시집 가는 사람이 요리도 좀 배워둬야죠. 그래도 처음에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의 모습이 달라져 갔습니다. 늘 반짝이던 눈빛이 점점 흐려졌고 생기 넘치던 목소리도 힘이 빠져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유리가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딸의 손을 보니 물에 불어 있었고 매니큐어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관리하던 손톱이 제대로 손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은 왜 그렇게 됐어? 아, 설거지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유리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민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민지야, 잘 지내니?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유리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왜? 무슨 일 있니? 요즘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아요.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만 하고. 민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손도 거칠어져 있고 전에는 손 관리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유리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점심 먹자. 유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유리야, 며칠 새 너 많이 야위었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못 보신 사이에 제가 다이어트 했어요. 억지로 웃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주말에는 뭐 하니? 예비 사위 집에 가? 네.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미리 배워두는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유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자꾸 폰을 보니? 아, 오빠가 연락할까 봐요. 그 말을 하는 유리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쾌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유리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야.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아, 텃밭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텃밭은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일까지 해? 엄마, 전원주택이라 관리할 게 많아서.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리의 변해가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칠어진 손, 야윈 몸매.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치를 담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예비사위 집에 김치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김치라도 가져다 주면 혹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김치는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딸아이가 걱정되어 어떻게든 가봐야 했으니까요. 3월의 마지막 주말,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차에 싣고 예비사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리다 보니 점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곳까지 유리가 매주 와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마침내 예비사위의 전원주택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집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0평은 될 법한 대지에 지어진 2층 통나무집. 나무와 돌로 지어진 외관은 분명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손길이 부족했는지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재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처마 밑으로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주말이니까 유리도 와 있겠지. 김치통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따사로운 봄볕 아래 마당 한켠의 텃밭에서 허리를 굽혀 김매기를 하고 있는 사람. 처음에는 정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긴팔 티셔츠에 헌 운동화.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유리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유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자세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이불로 보이는 큰 이불부터 시작해서 옷가지들까지 빨랫줄에는 이미 널린 빨래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텃밭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직 김매기도 끝나지 않은 고랑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괭이와 호미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파종을 위해 일군 듯한 땅도 보였고 지난해 남은 마른 고추대도 아직 뽑지 않은 채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직도 구석구석 쓸어야 할 낙엽들이 수북했습니다. 청소하다 만 듯한 대걸레가 현관 한켠에 놓여 있었고 손빨래를 한 건지 물이 담긴 대야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유리야, 커피 리필 좀 해줄래? 예비사위였습니다. 테라스 의자에 편하게 기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캐시미어 가디건에 린넨 바지.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바리스타가 내린 듯한 예쁜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테라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예비사위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다니.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유리가 내린 커피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리가 허둥지둥 흙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세히 보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늘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피곤함만 가득한 얼굴. 고급 화장품을 바르며 관리하던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톱은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무릎은 흙투성이에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매일 반듯하게 다려 입던 옷을 입던 제 딸이, 매일 손톱에 예쁜 매니큐어를 바르던 제 딸이, 이제는 마치 농사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텃밭 관리 말씀이세요? 전원주택이라 관리할 게 많아서요. 유리가 건강해질 겸 돕는다고. 예비사위의 말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텃밭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제 말에 예비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200평 대지의 텃밭이 50평 정도 돼요. 요즘 유기농이 좋다고 해서. 잠시 신문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가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 그래서 유리가 도와주는 거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유리가 커피를 들고 테라스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식모처럼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마저 닦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순간 지난 몇 달간 유리의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사라져간 미소, 날이 갈수록 거칠어진 손, 주말마다 피곤해 지친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그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절대로. 테라스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우리 유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 텃밭일 말씀이신가요? 텃밭뿐만이 아니잖아요. 빨래, 청소해.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심하시네요. 이 정도는 해야죠. 결혼하면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미리 배우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 고생을 모르잖아요. 이 정도는 해봐야 사람이 되죠. 유리도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딸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철들다니요. 사람이 된다니요? 우리 유리가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엄마, 진정하세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도 못하면서 결혼은 무슨... 과민 반응이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일도 있고 해서. 일이요. 신문 보면서 한가하게 커피 마시고 있던데요? 어머님, 주말에도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우리 유리는요?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 주말까지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연습이라고. 연습이요. 그럼 그쪽도 같이 연습하시죠? 여기 괭이도 있고 호미도 있는데. 제가 왜요? 저는... 아, 그쪽은 안 되고 우리 딸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엄마,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유리야, 너가 좋아서 하는 게 맞니? 정말로?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좋아요. 감정적이요. 그럼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딸,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녹초가 되고 주말에는 이렇게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하고, 그게... 반면에 그쪽은 우리 딸한테 커피나 시키면서 신문 보고, 어머님! 거기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려먹고.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어머님,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맞춰간다고요? 지금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전원주택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경험은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딸만 이렇게 고생을 해요?
유리가 싫다고 한 적 없는데 우리 딸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매주 이렇게 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건 유리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일하는 동안 그쪽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 일이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는 게 회사 일인가요? 노트북으로 메일도 확인하고 우리 딸은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는 여기 와서 또 일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과하다고요? 제 딸이 이렇게 부려먹히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려먹힌다는 표현은 정말 그러니까 그쪽도 함께 텃밭 일 좀 하시죠? 제가요? 네. 함께 하면 좋잖아요? 서로 맞춰가는 거라면서요? 그게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쪽은 그런 일하면 안 되고 우리 딸은 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 결혼 전에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 다르죠. 다르긴 뭐가 다르죠? 지금보다 더 심해지겠죠? 어머님, 너무 앞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뭘 더 봐야 하나요? 엄마, 제발. 유리야, 너는 이래도 괜찮니? 저는 정말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하는 거니? 오빠가 저를 생각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부려먹는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야? 어머님, 이제 그만. 그래요. 이제 그만합시다. 무슨 말씀? 이 결혼 못하게 할 거예요. 유리야, 가자. 엄마,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어.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리야, 그쪽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딸 그만 괴롭히세요. 가자, 유리야. 유리야, 커피는 주고 가야지. 차에 탄 후 한참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딸이 뭐가 미안해. 제가 엄마 말씀을 진작 들을 걸.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근데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죠? 우리 딸, 사랑에 빠지면 다들 그럴 수 있어. 저는 제가 노력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저러고 살 뻔했네요. 집에 도착해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야, 네,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유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점점 제가 저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처음엔 저도 전원 생활이 낭만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너의 꿈을 이용한 거야. 주말마다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안 가면 계속 연락 오고 이제 다 끝났어. 그만해도 돼. 그날 밤 유리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비사위가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다정했던 말투가 점점 명령조로 바뀌어 갔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오지 않으면 이 정도도 못하면서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다른 사람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잘한다며 유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이기적이다, 배려심이 없다는 말로 유리를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냐는 말로 유리를 압박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삶이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한 삶을 위한 도구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딸의 휴대폰에 쌓여 있던 문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참아온 우리 딸. 전원 생활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속에서 딸의 젊음이 갉아먹히고 있었던 거죠. 유리는 그날 밤 모든 걸 지우기로 했습니다. 예비사위의 번호도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마치 악몽 같았던 시간을 지워내듯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음악 소리. 드디어 우리 딸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우리 딸 축하해. 이제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의 인생이 더 소중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제가 요새 등산 동호회 다니는 거 알죠? 응. 거기 재미있니? 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오호라. 제 또래예요. 산 되게 좋아하고 얼굴이 밝아졌네?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몇 달 뒤 엄마, 저 그 사람이랑 정식으로 만나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그 사람? 네,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저랑 관심사도 비슷해요. 둘이 산도 자주 다니니? 네, 주말마다 등산하고 카페도 가고 너무 좋아요. 이번엔 표정이 다르네. 그쵸? 이번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진짜 사랑이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해서 미안하지는 않지? 엄마, 제가 감사하죠.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제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민우랑 있으면 제가 저일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지금 유리는 민우와 행복한 연애 중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랑은 서로의 모습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니까요. 어제는 유리와 민우가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유리가 피곤해 보인다고 민우가 걱정하자 유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그냥 넘기지 않고 유리의 어깨를 살며시 주물러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배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 유리는 자신을 바꿔가며 사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듯, 매일 저녁 달이 뜨듯,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딸을 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반대가 자식을 더 큰 불행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유리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행복이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날 전원주택에서 제가 내린 결정. 그것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딸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앞으로도 쭉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복하기를, 진정한 사랑 속에서 빛나는 미소를 잃지 않기를. 가끔은 엄마의 반대가 과하지 않았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압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날개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더 높이 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